엔화 가치가 달러당 130엔까지 떨어지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경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5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엔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당분간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일부에선 달러당 130엔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당 130엔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본은행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달러당 엔화는 124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올해 1분기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같은 기간 10% 넘게 추락한 러시아 루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가장 큰 배경으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꼽힙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엔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며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를 좇는 외국인 투자금이 일본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의 켈빈 치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 하락의 속도와 외부 변동성에 대해 전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은 지금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일본 은행마저 그러니 오죽할까라며 일본 국민들 중에선 오열하며 일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이제는 침몰할 일만 남았다며 울부짖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산업은 기업의 설비 연구 투자와 정부의 기초 응용 연구 투자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나 디플레에서도 긴축 재정이나 기사대로 법인세 감세 등을 해도 설비 연구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기업의 설비 연구 투자를 늘릴 수 없었습니다. 기초 응용 연구 투자도 긴축 재정과 근시안적인 비용 대비 효과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디플레로 이기고 산업 열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제재 반동으로 인해 러시아의 공급 구멍이 뚫려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설비 연구 투자와 고용 증가로 합치되는 공급을 만든다면 호경기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는 공급을 만들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만, 그래서 러시아의 공급 구멍에 맞는 공급을 재정 지원을 한 설비 연구 투자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30년도 마찬가지로 소비 증세는 내수를 감소시킨다. 국채로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과잉인 국채가 GDP의 2배가 넘었다. 지금 그 채무 과다의 속박으로 일본은행은 파탄을 막으려고 지정가 5%로 엔저로 유도하고 한층 더 인플레 물가고를 초래하고 있다. 어떻게 이 국난을 경기 침체 없이 구할까요? 과거에도 선거를 위해 경기 대책을 세우거나 소비 증세를 하지 않아 오늘의 채무 과다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구조 개혁에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선거 때문일 것입니다. 소비 증세의 경기 후퇴는 어쩔 수 없는 것. 재정 파탄이나 일본은행 도산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죠. 경제도 구조 개혁이나 증세 없이는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정치가는 주지를 모아 비참한 재정 재건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파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으로 방위 군비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대책이 반도체라면 국내 전기회사가 최첨단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제조는 해외에 맡겨 철저하게 자동화와 처리 능력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철저한 제조 프로세스 삭감, 저비용화하여 국내 제조, 소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매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망했어 일본. 주가 하락, 환율 하락이 되어 있어 과당 경쟁이 되지 않는 상품을 국내 제조하는 것이 일본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을 부여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이라면 노동환경, 조직의 대규모화와 노동자의 부족을 보충하는 자동화나 축양을 농림수산성이 민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뭘 하는 거지? 단순한 이야기지만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유통량을 줄인다. 이로써 돈이 잘 돌지 않게 하고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기 과열을 막는다. 한편
일본은 저금리인 채 국채를 사기 위해 엔의 유통량을 늘린다. 그러면 투자를 쉽게 하고 경기가 좋아지도록 한다. 돈이 많이 있어서 급여도 올리기 쉬울지도 모른다. 달러가 줄고 엔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연료식량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급여 상승을 물가 상승이 웃돌게 돼 일본은 가난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엔화 폭락은 단순히 일본의 미래를 비관한 것이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 대책으로 인한 상상할 수 있는 비참한 전개를 비관한 폭락. 이는 오히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일이 표면화되는 것은 10년 후의 이야기로 그때에는 한층 더 낮춰간다. 그러니 장기로 가질 이유도 없어진다. 재정과 경기는 별개의 이야기로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모르게 된다. 아베노믹스와 구로다 바주카로 통화 유통량과 환율, 재정 출동과 내수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일본은 뉴딜 정책으로 흐르지 않음이 드러났으니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다. 재무성이 나쁜 게 아니라 정권이 나쁘다. 지지율은 낮추기 싫은데 사회 보장을 짤 수 없고 국채로 어떻게든 된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제에서는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 부의 생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도쿄증권 프라임 상장기업에서도 서비스 잔업 투성, 과학기술, 산업기술 및 실무에 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관리에 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엔화 약세,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경제 대책 운운하기보다는 일본의 위치적인 문제도 큰 것이 아닌가 싶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도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 동쪽 끝, 일본의 바로 코앞에 있는 이웃 나라이다. 아베노믹스로 통화 공급을 늘린 것은 정답이고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연료나 식량은 엔하락으로 가격이 계속 올랐다. 플라자 합의 후 엔화 가치가 강할 때부터 생산 거점에 해외 이전이 진행된 결과 큰 폭의 무역 흑자가 났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해마다 적자가 되어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의 두 바퀴인데 정부는 증익한 기업의 이익을 시장에 순환시키는 정책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말하자면 현재의 일본 경제는 혈액은 증가했지만 심장이 약해 부종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캔풀제를 사용해 펌프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고부가 가치를 낳는 인재에게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불하기보다 저급하고 간단한 일을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배분하는 선택을 사회 전체에서 해온 결과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선 사무직과 개발자의 급료는 10배의 차이가 나도 드물지 않다. 일본에서는 기껏해야 3배 정도, 게다가 세제나 사회보장에서 격차가 시정되어 생활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게 된다. 납세의식이 낮다고 하지만 일본인은 남들과 같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나만 10% 가난해지려면 다 같이 30%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격차가 커지는 것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리고 공급력이 계속 손상된 채 인근의 중러를 맺어줌으로써 앞으로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명분으로 불합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효과가 없는 백신이나 농약 식량을 미국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병 위험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아프면 제약사가 돈을 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